회의 때는 상석에 앉지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최순실 이런 얘기인데요. 판넬 보면서 질문 던지겠습니다. 회의 때는 상석에 앉았다. 보통 주도하는 사람이 앉았는데 재단 관여는 안 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라는 거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사무실에도 가본 적도 없다. 설립에 관여한 적 없다.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관여 안 했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외부에서 봤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단과 관련돼서 사무를 맡았거나 아니면은 운영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증언을 하고 있죠.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직접 최순실이 사무실의 위치까지 선정했다는 지시까지 내렸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있고, 정현식 또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재단 망치냐고 본인한테 화까지 내놓고 회장님 상석에 앉았으면서 관여 안 했다?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 재단 자기 마음대로 인사좌우지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노승일 부장 대기업 돈 먹으면 탓 안 난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주변의 증언들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최순실 씨의 주장은 상석에는 앉았지만 재단 관여는 안 했다. 이거 과연 무슨 뜻인지 또 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면서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과 피청구인은 애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문화융성과 스포츠산업진흥을 내걸고 문체부 등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각종 이권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이권의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WK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을 만든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케이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과 2020년 올림픽 대비를 위한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이라고 해서 훈련 국가를 독일로 해가지고 증인이 만든 독일 법인들인 더 블루케이와 빅스포츠로 훈련 비용이 지급 관리되는 구조를 만든 다음 SK 측에다가 80억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거는 기획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다 안 됐습니다. 자,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걔네들의 얘기였지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현금이 외국으로 그렇게... 자, 보고는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는 못 받는데 어떻게 아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나왔잖아요. 최서원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저는 오랜만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안녕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됐던 그 태권도 지도교수 연봉을 왜 그렇게 많이 책정했느냐고 재단 말아 드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재단인데 그러냐고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는데 별로 내색을 하지 않고. 예, 재단 회의 상석에 앉기는 앉았지만 재단 관여 안 했다는 최순실에 관한 이야기. 왜 그런 소리였을까? 무슨 뜻일까? 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제가요? 예, 권혜진 교수님 하시죠. 상석에는 앉아 있는데 이 상석은 임시 자리에 불과하다. 네. 재단에 관여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재단의 주인은 따로 있어서 내가 지금 임시로 앉아 있는 것이고 네. 나중에 다른 분이 여기 주인으로 오실 분이 따로 있다. 다른 분 누군데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아까 박 전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예. 퇴임 후에 대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전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것까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인도 과연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의문인데 어쨌든 최순실이가 자기 욕심은 어떻게 됐든 외부적으로는 이것은 퇴임 후에 대비한 거지 나는 그냥 상석에만 앉아 있는 거야. 나 퇴임하시면 다른 분이 와서 앉을 건데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최순실이 직접 재단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냐라고까지 질책까지 하고 뭐 그랬을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요. 김광덕 부장. 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회장으로 불리기는 했는데 회장으로 불렸을 뿐 실제로 재단을 운영하고 관여한 거는 CEO들이 했다.
근데 그 CEO가 누구냐면 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총장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내 회장으로 불렸는데 그럼 실제 오너는 누구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네. 실제 그러면은 이 재단의 오너는 과연 박 전 대통령이냐, 최순실이냐, 아니면 이거를 처음에 자금을 출연한 정경련이냐 하는데 정경련은 뭐 아니라는 게 거의 분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괴담에 관여 안 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 아주 시시콜콜하게 관여한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거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재단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재단을 말아 드시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정현식 예. K스포츠 재단 전 사무총장한테 했던 얘기죠. 어떻게 만든 재단인데 그걸 말아 드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데 태권도 시범단 연봉은 왜 그렇게 많이 책정했느냐 왜 그런데 돈을 쓸데없이 많이 쓰느냐 이런 뜻이죠. 딱 그 겨우 받아놓고 모아놓은 돈인데 이런 거로 봐서는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층위로 설명은 회장과 CEO하고 실제 오너 구분해서 했는데 사실상은 최순실이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노영희 변호사. 네,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좀 왜 웃으면서 꺼내세요? 좀 다시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보려고. 이게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자백을 하란 말이냐. 근데 내가 여기서 모른다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상석에 앉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내가 돈을 낸 사람이지 그럼 받았단 말이냐.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재밌게 말씀을 하셨네요. 차재원 교수. 저는 유체이탈합법 버전 2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유체이탈 합법 때문에 상당히 또 이래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또 비판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장관들과 이 면담 별로 안 한다고 했을 때 기자회견하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든지 또 성한종 씨가 그때 논란이 됐을 때 성한종 씨가 뇌물 리스트를 남겨놓고 자살했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성한종 씨에 대한 2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의 초점을 과거 참여정부 때 성한종 씨의 사면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버리는. 당시 그랬죠. 네, 당시 그런 부분들이. 당시 야당도 좀 대응을 잘못했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을 그냥 코치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그걸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이런 것도 봐도 상당히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공동 운명체로서의. 유체이탈 합법 저는 최순실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원이고. 서정욱 변호사, 두 사람이 법정에서 상대방의 증인 질문이나 이런 데서도 유체이탈 합법으로 계속 답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건 당연히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최순실 씨가 재단 관여 안 했다. 이 부분의 의도는요. 바로 이게 제3자 뇌물죄거든요. 재단에 출연한 게. 본인이 이게 재단을 좌지우지해야만 제3자 뇌물이 되고 본인이 이게 관여 안 하면 제3자 뇌물이 안 돼요. 이걸 이게 피하려는 의도를 했다고 보는데 이 최순실의 말은 한마디로 이게 법률 용어로 하면 위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일반인들의 거짓말. 그러면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런 증언이 있어요. 주로 최 씨가 주로 말하고 나머지는 받아 적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이 지시하면 국무위원들은 받아 적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국무위원이 높아요? 바로 이게 저는 최 씨가 주로 말하고 나머지는 이게 받아 적었다 이 말에 이게 최순실이 이 재단을 전부 다 이게 좌지우지 다 운영했구나. 이런 이제 딱 결정적인 증거가 놓다 보고요. 이거는 오히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한마디로 위정이기 때문에 아마 주장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세영호 수장, 이번에는 서정욱 변호사 발언이 어땠습니까? 이게 법정이 아니라 정치 평론하는 자리인데 꼭 법정에서 늘 날카롭게 법률적으로 해석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얘기는 재단에 관여 안 했다면서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은 최순실 판 삼국지 조조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국지 조조전을 보면 손권하고 유비하고 조조하고 싸움인데 사실 손권하고 유비는 총나라하고 오나라의 초대 황제입니다. 근데 뒤에 조자가 상당히 낯서네요. 네, 저 조조할 때 조자랍니다. 저도 보고 그렸습니다. 인터넷에. 혹시 틀릴까 봐. 아무튼 조조는 위나라의 황제를 하지 않았어요. 조조의 아들이 황제라고 조조는 한나라의 천자 밑에서 승상을 오래 했죠. 즉 사실상 실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때문에 황제를 참칭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도
제가 볼 때 최순실이 실제 재단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형식적 타이틀을 갖지 않고 내용적으로 주도범이라 한 것은 이후의 재판이라던가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최순실판 조조전의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조전 하여튼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체크 한번 조금 이따 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근엄과 침묵 이어가던 박 전 대통령 재판정서 웃음 터진 이유라는 질문인데요. 근엄하던 박 전 대통령 빵 터진 사회는 빵 터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